버지니아 연방 하원의원 후보 경선이 실시됐지만 투표장은 이례적으로 한산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미립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50만 명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구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현재보다 10% 더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로 사기를 치는 앱 스캠이 등장해 은행들이 잇따라 경고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하지인 6월 21일 금요일에 스트로베리 풀문, 딸기 보름달이 미국의 밤하늘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버지니아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실시됐지만 후보들 간의 진흙탕 싸움 탓인지 유권자들의 관심은 저조한 편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제10선거구에선 민주당 웩스턴 하원의원이 와병으로 불출마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민주당 후보만 10여 명이나 몰렸으나 막판 폭로전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여 누가 되더라도 11월 5일 본선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패배할지 모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투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버지니아를 대표하는 연방 의원들이 되려는 민주, 공화 양당 후보들을 뽑는 경선 투표가 오늘 실시됐으나 투표장은 이례적으로 한산했습니다. 애난데일 소방서에 마련된 투표장에는 한인들은 물론 버지니아 전체 유권자들의 발길이 뜸한 편으로 보였습니다. 한인들의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인 우태창 워싱턴 버지니아 통합노인연합회장은 버지니아 10지역구의 민주당 경선이 매우 뜨거운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한인들을 포함해 전체 유권자들의 관심은 매우 저조한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인들이 투표하는 것을 제일 저조합니다. 투표하는 것이 한인 권익 신장을 위하는 것이고 동포들에 대한 단결심을 과시하는 겁니다. 오늘 전부 다 투표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난데일 소방서 투표소에서 투표를 관리하고 있던 관계자들은 경선 열기와는 달리 실제 투표한 유권자들은 10여 명에 지나지 않아 본선 때와는 달리 매우 저조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한인 유권자들은 당파를 떠나 우리와 한인 사회의 권익을 지켜줄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장에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투표에 대해서 한인인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서 권리와 그런 보장을 위해서 투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기 나왔어요. 한산한 투표장 모습과는 상반되게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버지니아 연방 제10지역구에선 민주당 후보들이 12명 이상 난립한 데다가 막판에 상호 비방전, 폭로전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2018년 공화당 현역 의원을 꺾으며 40년 공화당 아성을 무너뜨렸던 민주당 제니퍼 웩스턴 연방 하원의원은 파킨슨병으로 의정 활동이 어렵게 됐다며 정계 은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민주당 후보들만 17명이나 난립했고 마지막에도 12명이 레이스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3명의 선두 후보들을 중심으로 상호 비방전, 성추문 폭로전 등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여 누가 승리하더라도 11월 5일 본선에서 공화당에게 의석을 다시 빼앗기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민주당 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선두주자 중 한 명인 댄 헬머 주 하원의원은 마지막 순간 성추문 의혹이 제기돼 이를 방어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댄 헬머 주 하원의원은 유태계로서 로즈 장학생, 미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아프간과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미군 출신입니다. 아일린 필러콘 후보는 버지니아 최초의 유태계 여성 주 하원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콘 후보는 진보적인 정치행동위원회로부터 친이스라엘 그룹에 도네이션을 하고 지지선언을 얻어냈다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명의 선두 후보가 모두 유태계이지만 댄 헬머 주 하원의원이 2022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다수당 상시루 같은 유태계인 콘 후보를 민주당 리더에서 축출하는 데 앞장서 앙숙관계가 됐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수하스 수브라마니암 후보는 이 지역구와 겹치는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으로 웩스턴 의원의 공식 지지를 받았으나 주 상원 참모를 선거 캠페인 선거원으로 부적절하게 투입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흙탕 싸움으로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하나로 단합하기는 어려워 11월 5일 본선에서 공화당에게 다시 의석을 빼앗기고 연방 하원 다수당과 트럼프 승리에도 일조하는 것 아니냐는 경고등이 켜졌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입국한 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10년 이상 체류해온 불법 체류자 50만 명에게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구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인들의 다수와는 달리 중남미 출신들은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길을 터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난민 행렬들에 대한 국경 폐쇄 조치와는 상반된 이민자 구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을 넘어 미입국한 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10년 이상을 살아온 불법 체류 배우자들에게는 미국 내에서 합법 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구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여름이 끝나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구제 조치를 실행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구제 조치에 따르면 미입국 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10년 이상 살아온 불법 체류 배우자들에게는 패롤 인 플레이스 제도를 통해 임시 합법 체류 신분으로 전환해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게 됩니다. 유자격자들은 6월 17일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법 체류 신분으로 바뀜에 따라 이들 배우자들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그린카드를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 취득 후 5년 후에는 미국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 시민권자의 불법 체류 배우자 5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배우자가 데려온 의붓자녀 5만 명도 21세 이하이면 같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한인들의 다수는 비록 불법 체류자들일지라도 미국 입국 시에는 대부분 합법 비자로 들어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이른바 오버스테이로 분류되는데 그럴 경우 비자 기록이 있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이미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중남미 출신들은 주로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미입국자들이어서 비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미국을 떠나 출신국 미국 영사관에서 합법 비자를 받고 재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번 미국을 나가면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3년 내지 10년간이나 미국 재입국을 금지당하기 때문에 미국을 떠나거나 미국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이들 50만 명의 불법 체류 배우자들과 5만 명의 의붓자녀들이 먼저 임시 합법 체류 신분으로 바꿔준 다음 한인 불법 체류 배우자들처럼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시민권자의 불법 체류 배우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공화 진영의 반이민 단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게 분명해 얼마나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휴가 시즌 직전에 더 오르지만 올해는 다를 예정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시작 직전까지 10% 넘게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휘발유 가격은 두 달 전 4월 18일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 감소와 높은 생산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1갤런의 전국 평균 가격은 18일 기준 3.44달러라고 AAA가 밝혔습니다. 이는 토요일 3.452달러였던 것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전국 평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5센트 저렴한 수치이며 1년 전에 비해 갤런당 13센트 하락했습니다. 6월 초 전국의 휘발유 공급량은 300만 배럴 이상 증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네바다, 알래스카, 일리노이를 포함한 주에서는 주유소 평균 가격이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여름 휴가를 앞두고 현재보다 10% 더 하락할 것이라고 리얼 이코노미는 예측했습니다. 또한 낮은 유가와 높은 생산량으로 여름이 깊어질수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휴가철 여행 비용이 저렴해져 소비자 지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스버디는 휘발유 수요가 급락하고 정유업체가 수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의 석유를 시설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7월 4일이 다가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휘발유가 가장 저렴한 주는 미시시피주로 갤런당 2.92달러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렴한 주는 아칸소로 2.938달러, 그 다음은 루이지애나로 3.003달러입니다. 휘발유가 가장 값비싼 주는 캘리포니아로 4.83달러를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하와이가 4.736달러, 워싱턴은 4.33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가스버디가 버지니아주의 4,08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버지니아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평균 3.35달러로 평균보다 살짝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2.99달러 이하의 주유소가 이미 25,000개에 가까워졌습니다. 가스버디의 석유 분석 책임자는 하락하는 휘발유 가격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1년 전보다 휘발유에 한 주당 4억 2,500만 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던 스타일의 스캠은 미국과는 정서가 맞지 않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스캐머 일당들이 글로벌화되면서 한국에서 유행하던 스캠과 비슷한 종류의 스캠이 미 전역에서도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처럼 행동을 제한해가며 스스로 돈을 이체하게 만드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요. 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체를 권하지 않는다며 스스로 보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형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넘쳐나는 사기 신고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기 방지와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기의 경우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보관해준다고 속여 중간에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책에게 돈을 건네게 한 뒤 그대로 돈을 가로채거나 가족의 일원이 큰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해 대포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미국과는 정서가 맞지 않아 저런 방법에서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Pay Yourself라는 한국서 유행하는 스캠 방법이 약간의 변화를 거쳐 신종 스캠으로 미국에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은 밝혔습니다. 특히 이 스캐머들의 경우 메인 서버와 근거지가 중국,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로 의심되고 있을 뿐 아직 잡거나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ay Yourself라는 방법을 쓰는 스캠 일당은 먼저 대상에게 은행인 것처럼 접근해 계좌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경고를 보냅니다. 프로드 디파트먼트라고 주장하는 전화를 받거나 경고 메일이나 경고 문자를 열어보게 되면 마치 진짜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내 계좌에 위험이 있으며 내 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돈을 옮기는 것뿐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 사기꾼들은 이제부터 다른 어떤 문자 경보에도 반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행동을 철저히 제한하면서 당신의 돈을 보호하려면 본인의 디지털 월렛, 전자지갑 한 곳으로 모두 옮겨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당신의 돈을 전자지갑으로 옮기고 나면 지금 쓰지 못하는 카드를 대신해 당장 쓸 수 있는 템포러리 카드 넘버, 임시 카드 번호를 불러줍니다. 그렇게 받은 카드 번호를 내 새로운 카드라고 믿게 만들고 그들은 돈을 쓸 수 있도록 내 전자지갑에서 내 새로운 카드로 돈을 옮기도록 합니다. 내 앱에서 내 이름으로 돈을 옮기더라도 이 돈은 스캐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스스로 송금했기 때문에 예금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이 돈은 영원히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누군가에게 페이하거나 전송하라고 권하지 않는다며 그것이 심지어 본인 자신에게라도 어떠한 경우든 돈을 옮기라고 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절대 그 어떤 전화나 문자에도 돈을 옮기거나 페이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기본 방침이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은행은 이러한 사기를 당했을 경우 즉시 온라인 뱅킹이나 은행 대표번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877-337-835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오는 6월 21일은 북반구에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하지인데요. 하지에는 1년 중 가장 높은 지점에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에 있는 달은 가장 낮게 뜨게 됩니다. 이번 금요일에 뜨는 보름달은 이례적으로 가장 낮게 떠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보이며 황금빛을 띠는 스트로베리문, 딸기 보름달이 될 전망입니다. 6월에 뜨는 보름달은 하늘을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뜨는 6월의 보름달은 이례적으로 낮게 보일 뿐만 아니라 슈퍼문으로 크게 보이고 화려할 것이라고 천문학자들은 전망했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하지 6월 21일 금요일에는 스트로베리 풀문, 딸기 보름달이 미국 전역의 하늘을 장식하게 됩니다. 딸기 보름달이라 해서 말 그대로 딸기 같은 붉은색을 띠는 것이 아니라 황금빛을 띠게 됩니다. 올해 6월 보름달은 태양이 1년 중 가장 높은 지점인 하지 지점에서 뜨기 때문에 이번에 찾아오는 보름달은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가장 낮게 뜨는 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이 매우 낮게 떠 있기 때문에 착시 현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6월 21일 금요일 저녁 해가 진 직후 남동쪽을 바라보면 아주 큰 보름달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올여름 첫 보름달인 스트로베리 문은 6월 20일 목요일 저녁부터 6월 23일 일요일 아침까지 약 3일간 볼 수 있으며 6월 21일 금요일 오후 9시 8분에 가장 풍성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스트로베리 문은 하늘을 낮게 가로질러 가면서 1년 중 가장 다채로운 색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 호를 그리면서 지나가는 달이 지구 대기의 더 많은 부분을 통과하기 때문에 주황색 또는 노란색 색조를 띨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토요일 새벽 1시 20분 남쪽 수평선 21.9도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올해 가장 낮게 뜨는 보름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트로베리 문은 달의 색깔이나 모양과는 관련이 없으며 미 동북부에 살고 있는 알콘킨 인디언 원주민들이 6월에 딸기를 수확하는 시기를 표시하기 위해 지칭하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